이미 검찰청사에 빨간색 포토 라인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빨간색 테이핑을 해놓은 건데 그 자리에 바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 도입구조 생방송 시간에 서게 됩니다. 빨간색 포토 라인. 함께 보시죠. 네, 이 노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친 게 있는데 빨간색 저희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은 지난주부터 쳐져 있었죠. 네. 이 칼럼. 검찰에서요, 100페이지, 200개 질문을 지금 준비해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당시 이제 수백 개, 일설에만 300개 예상 질문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상 2월 9일이었나요? 이제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청와대에서 조사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예상 질문이 한 2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강아지 고발 사건만 제외하고 보더라도 13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도 물어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안 물어본다. 지금 13개의 혐의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를 따지면 강요나 직권 남용, 문서 유출 한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수시까지 한다고 해도 200개면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고민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우를 갖춰야 되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과거 사를 검토해서 한 10시간, 15시간 이 정도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과연 200개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범규 변호사가 어제와 오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검찰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수기하면서 적정한 답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유영하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하며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손 변호사님, 나무를 볼 수 있게 대통령에게 일러주는 사람, 숲을 볼 수 있게 박 전 대통령에게 일러주는 사람, 이게 뭡니까? 나무는 뭐고 숲은 뭡니까? 아니, 표현은 아주 그럴듯하죠. 전체를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한 13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조목조목마다, 특히 이제 마음 쓰이는 게 뇌물, 블랙리스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정호성 파일과 관련된 그런 비밀 침해, 그 부분이니까. 그런데 나는 변호사들 좀 준비하는 상황에 실감이 안 나는 것이,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요? 저는 연습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듯이, 예측하듯이, 아는 만큼 진실대로 얘기하세요. 그것처럼 센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서 당당하게 자신이 검사하고 맞닥뜨려서 조목조목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힘이죠. 그게 진실의 힘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쪽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엮였다, 누가 모략했다, 그 다음에 언론과 다 짰다, 이 바탕하에서 내일 검찰 가야 되니까 갑자기 아주 복잡해져 버렸죠. 원래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이게 우리 인생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공부한다 한들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의 힘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내일 가시면은 꽤 헤매고, 꽤 어눌하고, 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영장 청구 당하겠죠. 영장 청구까지 할 거다. 지금 저 사진이 바로 빨간색 포토라인인데 이제 나왔어요. 윤태호 시장님, 내일 저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됩니다. 저 자리에서 과연 국민들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답할까도 궁금해요. 포토라인에 섰던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있죠. 두 분 다 이제 들어갈 때는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그때 할 말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 전 대통령이 글쎄요, 내일 들어갈 때 저 자리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뭐 엮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송구스럽다 이런 식으로 좀 전례에 따르지 않을까 싶고 들어가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예측하고 조금 다른데요. 보통 뭐 진실은 끝까지 밝혀질 것이다, 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마치 강하게 검찰하고 맞대결을 할 듯이 이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시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의도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의도성이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구속을 피해 보려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보통 박 대통령이 무슨 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혹은 뭐 다른 이제 뭐 자기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에 연장선에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구속당하고 무슨 수위를 잇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뭐 항변하겠다, 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저는 지금 뭐 지난 한 열흘 2주일 동안 삼성동 자택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럴 역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삼성동 자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였어요. 한 발자국도 집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검찰 쪽 준비 상황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검찰 쪽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검찰 관계자. 조사 당일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청 상공에 드론 띄우는 것도 우리 막을 거다. 단단히 보안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부터 미르재단, K재단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질문 순서까지 지금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김병민 의원님. 네. 송강호 변호사는 뭐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 입장인데 내일 수사 직후에 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과연 구속할지 말지도 이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해서 조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갖고서는 구속하게 되는 가능성도 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소환 조사를 첫 번째 하는 과정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전적인 모든 책임 그리고 그 역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앞서 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혹은 뭐 정규제 TV를 통해서 했던 얘기들처럼 이 모든 게 다 엮인 거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최순실 씨도 그냥 아는 지인일 뿐이다라고만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한 일주일이 넘는 기간 자택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굉장히 법리적인 다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만 더 현명하다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논리 구조를 짤지라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라면 법적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고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뇌물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부 혐의를 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뇌물죄부터 피하고 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억 원이 넘게 되는 고액의 뇌물수수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 고비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고 그 대가성에 따라서 최순실 씨와의 경제적 나름대로 공유관계, 이익에 대한 공유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기업에 대해서 돈을 줬다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말 그대로 주말에는 SK 최태원 회장까지 소환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리들을 다 엮어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뇌물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뇌물죄만 한번 빼보자.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대에 납품하는 기업에다가 뭔가 특혜를 주도록 뭐 나름대로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가 있을 거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건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대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얀마 대사를 임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임명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헌재로부터 파면을 당했고 인사 문제들. 그 파면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도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인한다라고 가는 부분들 이랬을 때만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법리적 재판 다툼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일부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저지른 죄도 있을 거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확대 포장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들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특히나 본인의 지시사항을 통해 갖고선 지금 구속돼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서 모든 책임 내가 안고 가겠다는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빨간색 포토라인 앞에 선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빨간색 포토라인에서 짧게 얘기를 한 후 검찰 조사실까지 들어가는 그 계단 정문까지가 한 45걸음입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 생애에 가장 긴장이 되는 45걸음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의 생각이 나왔군요. 뇌물죄는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 나 땡전 한 푼 받은 거 없지 않냐, 내가 직접. 그럼 구속 못 시킨다는 거예요. 김 의원도 은근히 구속 안 됐으면 하는 바람.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차례 영장 청구해서 법원 내에서까지 확인받았단 말이에요.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400억 이상 되는 그 뇌물 받은 거로 일자 결론이 났어요. 저는 검찰 보면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바보 같은 검찰, 엉터리 검찰, 우병우의 검찰이 여전히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여전히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은 이 검찰이 진짜 마지막으로 검찰다운 검찰, 국민이 바라는 그 검찰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첫 번째 실험대가 이 영장 청구입니다. 내일 조사하고 며칠 뒤에 청구하든지 아니면 한 차례 보강조사를 더 하고 다음 주에 청구하든지 간에 만약에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한다고 하면요. 한국의 검찰은 그날 죽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한 100보 뒤로 후퇴한다고 저는 감히 결론 내고 싶어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검찰은 수사가 너무 편해요. 왜요? 특검이 다 해놨어요. 특검이 다 해놨다. 네.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 검찰. 한 95%를 해놓고요. 한 5%만 내일 하는 거예요. 영장 조서 쓰는 거. 네. 특검이 다 했거든요. 거기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죠. 두 번째로는 탄핵을 왜 당했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손범규 변호사 표현하면 숲이 박근혜를 둘러싼 숲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내일 검찰 가고 일주일 겪으면 어떤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그녀는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결론 아니에요? 그냥 꽝이죠.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영장 청구 왜 안 해요? 영장 청구하면 법원도 발부할 것이다. 저는 당연히 99.9% 검찰은 청구해야 되고 저는 법원에서 당연히 발부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저는 보여주는 날이죠. 오히려 대선보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도 전 수석도 법원에서 체포영장 나올 것이다 99.9% 거셨는데 안 났잖아요 그때. 그때 영장 청구를 했었죠. 그리고 발부는 거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나 지금 그러나 그건 길게 보면은 나는 역시 법관의 또 독립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결국은 구속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특검에서 간 자료를 거의 가지고서 보강 수사를 했거든요.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 SK와 롯데, 그다음에 기재부 차관까지 불러가지고 그 롯데 미르와 K스포츠 대한과 관련한 기업이 돈을 낸 과정, 그다음에 사면 거래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뇌물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자택에 지금 신문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변호사들도 오래 있었다는 거는 저는 지금 변호 전략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이 뇌물로 프레임을 해서 물어보겠다는 의사를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정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영장을 칠지 안 칠지에 대한 그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친다면 빨리 할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과거에 그 사례가 있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고 나서 영장을 칠지 안 뜰지를 고민하는 도중에 3주가 흘러서도 검찰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동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로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말 내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윤태곤 시장님,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주말 동안. 아마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우리 조사실에 딱 오면 박 전 대통령과 6명의 변호사들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 외의 증거를 우리가 들이밀 것이다. 저는 그게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대요. 말 못해주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박 전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에서 모든 팩트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가? 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이거 들이밀었을 때 변호인들을 처음 봤고 박 전 대통령 조금 긴가민가 이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송광훈 변호사님이 이제 헌법 수호 의지를 말씀하셨지만은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것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함으로써 심판을 한 것이고 검찰에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 수호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뭐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대한 것이고 저는 이제 검찰이요. 뭐 우병우 눈치 봐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봐주려고 영장을 청구 안 한다. 절대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정말로 조직 이기주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좀 하이에나적 성향이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까지 오늘 난리 났네요. 여기 엉터리 검찰, 여기 하이에나. 아니 철저하게 이제 자기 조직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영장을 치든지 안 치든지 간에. 아니 검찰 입장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뭐 봐줘가지고 얻을 예.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이 이제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해봤자 검찰 개혁하라 이런 이야기만 더 많이 나올 텐데요. 뭐. 그래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우리가 금요일에도 보도했지만 외교부 공무원을 혼내면서 검찰 보세요. 검찰은 정권 바뀔 거 기똥차게 눈치채고 벌써 줄 딱 바깥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바깥 탔다. 네, 맞습니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를 얘기를 예.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검찰의 속성, 그 정권의 향방에 따라 권력의 향방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뭐 자타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 뭐 신뢰도 조사에도 국회, 검찰 가장 낮게 나오는 조직이 그 검찰인데요. 국회 뭐 검찰에 계시는 분이 국회를 많이 오시니까 워낙. 또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예.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법조인 비율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누굴 욕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상황인 거고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사실상 팩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구속영장 가지고 이 자리에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한쪽은 굳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굳이 일부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반면에 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됐고 사실은 원칙과 어떤 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때 윤 실장이 가장 나쁜 거는 구속영장만 치고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문영표 그 장관이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 구속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하면 결론은 갑자기 지지율이에요. 만약에 영장 청구하면 예.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기냐면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니 뇌물 준 사람이 더 가볍거든요. 근데 뇌물 준 사람 구속됐는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안 한다? 그러면 당장 보석 신청해서 불구속 상태 조사해야죠. 그렇게 보면은 이치가 안 맞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아니고 영장 청구의 근거는 법치 수호 의지입니다. 법치주의, 법대로, 원칙대로 공권력을 존중하는 그 태도. 지금까지 태도 어땠어요? 점수 줄 수가 없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조사 2번 안 받았죠. 그다음에 온갖 거짓말 부인했죠. 공감대가 있어요, 우리하고? 초만큼도 없어요. 그게 법치 수호 의지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검찰총장한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려요. 김수남 검찰총장. 네. 검찰이 바로 서야 진짜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은 진짜 거꾸로 된 검찰인데 이제 본인들 사는 마음도 있고 진짜 이 부패와 정경유착에 찌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 호가 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언제든지 검찰이 이렇게 추상같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그 원칙만 세운다면요. 어느 대통령 되든 간에 대한민국은 1년 안에 바뀌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김수남 총장 체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영장에 달려있지요. 총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진짜 우리 믿음에 예. 부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때는 왜 근데 저 우병우 전 수석을 가져가지고 잠바 입고 막 팔짱 끼고 수사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장이. 지금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죠. 정신 차리셔야죠. 그래야 그게 검찰도 살고 국가도 살고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죠.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지금 검찰한테? 네. 알겠습니다. 송강호 변호사의 김수남 총장을 향한 영상 편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